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셔플 댄스를 추고 있는 이분이 바로 고현자 씨. 모두 중년으로 구성된 셔플 댄스 동아리. 현란한 발동작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6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현자 씨. 한바탕 춤추고 난 훈장이 얼굴에 고스란히 맺혔는데요. 이거 틀어놓고 할까요? 아니 언니께 음악이 너무 빨라요. 그럼 0.9로 합시다. 저희가 공연할 때 0.9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튼튼한 무릎이 받쳐줘야 출 수 있는 셔플 댄스. 모두가 지쳐 있는 이때 현자 씨 홀로 연습에 또 연습입니다. 사랑은 이내 가슴에 아련히 모두가 현자 씨의 쌩쌩한 무릎과 열정에 감탄하는 눈치인데요. 여기서 나이가 누가 제일 많아요? 저기 고씨 언니가 있어요. 고현자 언니라고. 아우 이 언니의 에너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자 언니는 60대라고 하면 안 돼요. 신체 나이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젊으시기 때문에 한 30대, 40대 정도? 한 곡에 맞춰가지고 이 스텝을 이렇게 창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창작해 놓은 거를 이렇게 추는 거를 릴스 찍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1일 1 릴스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100일, 거의 200일 넘게 거의 300일 가까이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릴스를 찍고 있어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저는 언니를 본받아서 한 달에 하나라도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셔플 댄스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마음뿐 아니라 건강한 무릎까지 MZ세대 부럽지 않은 현자 씨입니다. 1일 1일스 237일째 매일매일 제가 올리면서 오늘 며칠째다, 릴스는 몇 번째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하면서 올리거든요. 번장을 나는 많이 하고 싶고 뭐 나이 먹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인드를 갖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업이 되면 무거운 것도 확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마음을 끌어올리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보다 멋진 셔플 댄스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현자 씨가 찾은 곳은 전주 한옥마을. 무조건 예쁘대. 마음에 안 들어. 아이 좋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할까? 한 번만 더 찍자. 셔플은 혼자 해도 되게 재밌지만 둘이 해도 셋이 해도 넷이 해도 여럿이 해도 되게 매력 있는 운동이에요. 같이 할 때가 에너지가 최고로 몇 배로 상승해요. 뭐 저거는 젊은 춤꾼들 아니면 전문가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50에서 60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 제가 늘 그러잖아. 셔플 안 했으면 어쩔 뻔. 응. 셔플 댄스를 통해 누구보다 젊고 즐겁게 살고 있는 현자 씨. 이렇게 자유롭게 셔플 댄스를 출 수 있는 것은 바로 튼튼한 무릎 관절 때문.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하는데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무릎 건강 여인 현자 씨.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 관절로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관절염, 슬개골 골절, 인대까지 파열됐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한 78kg에서 좀 관리를 해갖고 많이 뺐었는데 이제 58kg 정도 나갔었는데 갱년기가 오면서 다시 한 10kg 이상이 늘었었어요. 살이 찌니까 일단 사람이 좀 무기력해지고 활동이 둔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무릎에 이제 이 지탱하고 있는 힘이 무릎인데 무릎에 무리가 오니까 약간 관절염 그런 것도 생기고 되게 우울하고 삶에 그 뭐 의욕이 좀 저하된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거든요. 특히 여성은 갱년기가 오면 관절을 보호하던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무릎 연골이 약해지고 체중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몸무게가 1kg 증가할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은 무려 4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과 무릎 연골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는 체중의 2배에서 3배, 계단을 오를 때는 6배, 내려올 때는 8배, 산에 오를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이 무려 1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물론 무릎 관절 관리를 철저하게 해온 현자 씨. 이제는 무릎 건강을 회복하고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는 등 일상의 행복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영상 촬영을 끝내고 현자 씨가 찾은 곳은 레일바이크. 자리에 앉기 전에 원래는 4분이 타셔야 좀 편한데요. 네. 오늘은 2분이 여행을 오셨으니까 2분이 네. 타셔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네. 예. 다리 힘 짱짱해요. 예. 놓고. 브레이크 놓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중 한번 치고 가야지. 쌩쌩한 무릎을 엔진 삼아 출발. 투, 원, 투, 원.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빨리 간다. 무릎 관절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현자 씨. 처음은 어려워. 한번 더 힘내. 무릎 관절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체감할 수 없는 행복을 또다시 맛본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현자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운동 삼매경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무릎 관절이 튼튼해 보이죠? 새벽 4시 50분에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이제 뜨거운 물 준비하고 양치하고 5시부터 1시간 반 정도.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고강도의 스트레칭을 한다는 현자 씨. 무릎 관절이 아팠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강한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느새 땀이 온몸을 적십니다. 60 넘으면 근육이 숨만 쉬어도 빠진대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건강하고 오래되고 활기찬 삶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제 다리요? 꿀벅지죠? 이게 여자 다리 아니야. 한바탕 스트레칭을 하고 난 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현자 씨. 그녀의 아침 식단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채웠는데요. 운동을 시작한 후에 꾸준히 이렇게 아침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일부터 집어드는 현자 씨. 그녀의 아침 식사 루틴은 바로 거꾸로 식사법. 되게 후식으로 과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과일을 먹고 식사를 하면 완전하게 흡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꾸로 식사하는 거예요. 과일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 야채, 그다음에 단백질,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 그게 관절염을 한번 앓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뭐 브로콜리나 버섯, 고등어 이런 것들이 관절염이 엄청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챙겨서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체중 조절과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뿐 아니라 식사도 철저하게 챙기고 있는 현자 씨. 그런데 무릎 관절 동안인 현자 씨가 식사만큼이나 중요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이게요, 관절염에 좋다는 그 철갑상어 추출한 콘드로이친인데 이걸 보고 되게 건강해진 것 같아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인들한테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늘 이렇게 식사 후에 먹는다는 콘드로이친. 우리 무릎 관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연골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데요. 이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수분 다음으로 많은 핵심 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에는 혈관이 연결돼 있고 혈관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활액인데요. 활액은 우리 관절 안에 있는 액체 성분으로서 관절이 이동을 하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골이 압력을 받으면 활액이 빠져나가고 압력이 약해지면 연골이 활액을 빨아들여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영양분은 연골로 들어가고 노폐물은 빠져나가 연골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활액을 통해서 연골에 영양을 공급할 때 전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은 이 자체가 영양분 공급해주고 연골의 탄성을 유지해주고 또 쿠션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탄성을 잃고 쿠션의 역할을 잃게 되면은 연골이 변성이 되고 또 외부로부터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을 넘어서 뼈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골을 구성하고 영양분 공급해주고 쿠션 역할을 하는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경우에는 뼈로 염증이 전달되거나 또는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골감막 또는 뼈의 손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골절로 이루어지면서 뼈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 철갑상어 같은 동물의 연골에 콘드로이친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갑상어의 콘드로이친은 일반 상어, 포유류의 콘드로이친보다 더 높은 항산화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갑상어는 현존하는 생물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물고기로 일명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신비로운 생명체인데요. 특히나 약 50-60년 연골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약 20년 연골을 쓰는 포유류도 관절염에 걸리는 데 비해 철갑상어는 이보다 오랜 시간 동안 연골에 마모 없이 관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골 어류인 철갑상어의 뼈는 매우 단단합니다. 게다가 150년이 넘는 긴 수명을 자랑하는데요. 철갑상어가 1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단한 뼈를 지탱하며 헤엄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탄탄한 연골에 있습니다. 사람의 연골 소비 기한이 50년이라면 철갑상어의 연골 소비 기한은 무려 150년에 이릅니다. 높은 수압을 견디며 장수하는 철갑상어의 비결은 바로 강인한 연골. 산간 지역, 저온 담수를 얻을 수 있는 소수 지역에서만 양식이 가능한데요. 그만큼 양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황제어로도 불리는 귀한 철갑상어입니다. 사람의 연골을 구성하는 콘드로이친의 주요 성분은 CS4형과 또 CS6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S6, 즉 6형은 연골의 재생과 탄력에 관여하는 핵심 성분인데요.
이는 연골 표면에 가장 많이 분포해서 연골을 온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연골세포의 증식과 접착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염 환자의 경우 X형이 많고요. 또 X형이 훨씬 부족한 비정상적인 비율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X형을 보충해 주어야만 합니다. 높은 항산화력을 가진 철갑상어 연골에는 일반 상어나 또 소연골에 비해서 X형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관절의 연골과 가장 유사한 철갑상어의 연골은 흡수율이나 생체 적합성이 뛰어납니다. 건강한 성인의 관절 연골에는 CS6형이 90%를 차지하는 반면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 환자에게는 CS6형이 적고 CS4형이 많습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에는 6형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연골 구성과 가장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70대에는 거의 사라지게 되는데 연골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연골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기 전에 외부로부터 콘드로이친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기계를 오래 쓰면 녹슬고 또 망가지듯이 관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절 손상을 예방하는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북미나 유럽에서도 관절 건강을 돕는 원료로 콘드로이친을 소개했고요. 국제골관절염 학회에서도 관절 건강을 위해 콘드로이친의 외부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